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어, 미국 CPI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CPI 데이터가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CPI 데이터에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좀 실망 했을 거라고 판단 내려집니다. 방금 CPI 데이터 받아들고 데이터 파일에 좀 옮겨서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것을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CPI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은 2.3%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기대했고 또 코어 근원 물가 상승률은 3.2%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2.3%로 떨어지지 않고 2.4%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만큼 안 떨어지고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가 3.22%였는데 기대치를 웃도는 3.3%를 기록했고요. 심지어 그동안 3.2, 3.2를 유지하다가 3.3으로 다시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정말 중요한데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어쩌면 2차 인플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우려케 만드는 이런 요인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군다나 이것은 9월 물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10월이에요. 근데 10월 한 달 동안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 불안인데 이 중동 불안 문제가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거나 물류비, 해운비, 그리고 해상보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식량비도 상승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 2차 인플레가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노컷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0일이지만 9월 인플레를 보고도 근원 물가가 다시 상승했으면 11월 당시 10월 물가도 다시 상승하게 되는 움직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9월 금리 인하는 실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 있겠다. 분명 그런 실수의 금리 인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데이터만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데이터만 보면이죠.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판단은 이 데이터만 보면 그건 실수였었다라고 질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기여도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를 보면 그동안 마이너스 행보도 보이고 거의 제로 수준의 기여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다시 좀 플러스 기여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이렇게 옛날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인플레를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고요.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계속 그대로지만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 같은 경우도 나름 유지되고 있다. 근데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 이것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조금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고 그러면 특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확정돼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그럼 에너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또 점증될 수 있겠다. 그런 시장의 걱정이 생각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근원 물가를 잠깐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쉘터에 해당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쵸? 왜냐면 근원 물가의 기여도가 80이라고 보면 그중에 80 중에 36, 7 정도가 쉘터이니까
이 쉘터를 좀 주거비를 좀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거비는 떨어지지 않아요. 주거비는 계속 올라요. 다만 주거비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거비 상승률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이거 한 가지 다행인 겁니다. 주거비 상승률이 지난달에 이렇게 올랐다가 주거비 상승률이 4.9%로 떨어졌고 뭐 근래 들어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4.9%로. 처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한 달 중동 불안이 해소되면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됐으니까 그러면 11월에 발표되는 10월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둔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제 의견은 주거비 상승률이 4.9%로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물가의 둔화가 10월에 추가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11월에 발표되는 10월 물가 상승률은 추가적으로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확실히 많은 것은 중동 전쟁에 달렸다. 변수는 중동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9월 CPI 물가 발표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9월 PC이거든요. 근데 9월 PC와 이를 추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달부터 9월 PC 추정치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시작했는데 CPI와 PCE의 차이값을 제가 쭉 제시해 놓은 거예요. 네, 최근 23년 들어 CPI와 PCE의 차이값 그리고 코어 CPI와 코어 PCE의 차이값을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차이값도 있고요. 비중, 그러니까 보시면 CPI와 PCE의 차이 비중 몇 퍼센트 정도의 차이냐 이걸 제시해 놨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차이값을 보여드리면 지금 방금 발표된 그 값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2.4, 3.3이었잖아요. 제가 이 엑셀에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제가 안 넣었는데 2.4, 3.3이었죠. 을 넣으면 대략 PC 같은 경우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P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1, 2.8, 2.1, 2.78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저의 이제 모델로는 이제 복잡한 상식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산식으로는 좀 크게 키울게요. 저의 산식으로는 제 모델로는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최근 기준으로 보면 2.1, 2.8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오늘 발표된 CPI를 가지고 PC 9월, 10월 말에 발표될 PC를 추정을 해 본다면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C 값이 어쨌든 뭐 지금보다 근원 PC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평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을 생각해 보면 오늘은 확실히 좀 실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망한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비, 렌트비, 쉘터가 상당 부분 어, 상당 부분 음, 어, 완화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음 그래도 어 뭐 '금리 인하는 가긴 갈 수 있겠다. 그러나 B컷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B컷은 어렵고 아마도 숏컷 그냥 베이비 컷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자, 물가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보면 어쨌든 PCE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최근 2.2, 2.7% 까지 도래됐는데 근데 지금 기준으로 PCE와 코어 PCE를 제가 추정을 해 보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24년 10월 말에 발표될 9월 PCE는 2.1, 2.8%로 발표될 것으로 현재 생각되고요. 연준도 뭐 그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한다면 연준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뭐 금리 인하 B컷은 어렵겠네. 근원 PCE가 3%를 향해 가니 어떻게 B컷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베이비 컷만 하자. 금리 인하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베이비 컷만 하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면 그렇고요. 생산자 물가의 흐름을 어쨌든 보면 7 월, 8월 물가 상승률이 1.7% 까지 최근에 떨어진 걸 보면 추세적으로 물가의 안정화의 흐름은 뭐 greater confidence라는 말을 얼마 전에 했던 만큼 안정화의 흐름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다만 최근의 중동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좀 남아 있을 뿐이지만 아 어쨌든 현재로서는 물가 상황의 안정화의 흐름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금리 인하는 하긴 하겠다.'라고 현재 생각할 수 있겠지만 'B컷은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발표된 CPI 데이터만 보고 판단해 본다면 그렇게 의견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흐름도 역시 2%에 가깝게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어 뭐 '서둘러서 금리 인하는 B컷까지는 아닌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최대의 변수는 이제 중동 전쟁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죠.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뭐 $120까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우리 한국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가 너무나 치솟게 되고요. 그렇게 치솟게 될 수 있는 환경 중에 그 배경에 해당하는 이유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요. 여기 바벨 만데브 해협이 있습니다. 또 여기 주요 송유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불안이 야기되면 이런 해협이 봉쇄되거나 뭐 이 해협이나 송유관 지역들에 굉장한 긴장감이 돌거나 또 이 해협을 지나는 선적을 납포하거나 납포할 위협에 대비해서 선적들이 우회하거나 또 해상 운임이 상승하거나 또 해상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락이 야기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불안 때문에 어떻게 확전된다. 이렇게 가게 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그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고 그게 또 2차 인플레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 물가를 불안케 만든다면 11월에 발표될 미국 물가에 따라서 11월 FOMC 결과를 좀 혼란케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견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한 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다시 이렇게 특히 근원 물가가 올라갈 만큼 이런 흐름을 본다면 미국 경기 상황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서 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는 그런 상황까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고 싶은데 한번 의견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3 분기 물론 3 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됩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날 제가 즉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3 분기 GDP 성장률 GDP 나우로 보면 좋겠는데 에 아틀란타 페드는 3.2%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 뉴욕 페드 같은 경우는 3 분기 GDP 성장률을 3.06%로 보고 있습니다. 3.1인 거예요. 4 분기 GDP 성장률은 2.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세적으로 본다면 확정치가 3.0이고요. 지금 GDP 나우로 보면 3.0, 3.1, 2.8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독자분들 중에서 간혹 댓글로 전 미국 현지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지역에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기업들이 이 동네에는 뭐 얼마큼 쓰러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any particular point예요. any particular data point예요. 그것은 총체적 totality가 아닙니다. totality는 뭡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totality예요. 우리가 경제를 보는데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보고 있는 그게 전체 경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피해야 됩니다. 토털리티 관점에서 경제를 보셔야 되고 내가 보고 있는 내 주변에서 보고 있는 나의 경제가 전체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경제를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또 잘 안 잡히는 것이다. 또 그런 면에서 미국이 급하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0월 두셋째 주쯤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를 요 정도 선에서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는 수십 차례 보여드렸는데요. 미국 경제 상황이 23년 2.5%, 24년 2.6%, 그리고 내년 1.9%로 잠재 성장률 2% 수준을 웃돌다가 내년 2%를 소폭 밑도는, 저는 이것을 연착륙, 소프트 랜딩,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비유해서 설명드렸고 경착륙이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다. 하드 랜딩이나 경착륙이나 혹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죠. 음, 그런 현상은 25년에나 점차 나타날 수 있겠다. 라고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가를 분석한 이유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발표된 이 물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고, 오늘 어떤 시장의 느낌도 확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피벗의 통화 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것도 동시에 가져가려는 거죠. 그 피벗의 통화 정책 기조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저는 계속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세계 주요국의 정책 금리 추이를 보셔야 된다. 미국만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미국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물론 10월 11일 날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뭐 한 60% 됩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면 11월에 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 그 분석은 또 11일 날 또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피벗의 시대인 거고요. 이 피벗의 시대는 뭐 저마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했다면 물가 안정 목표를 다 이뤄가는 즈음에 이제 점차 물가 안정 목표 이뤘으니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이 바로 피벗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다만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했나? 너무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나? 그래서 너무 늦게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좀 과도한 경기 침체를 만들었나? 하면서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는 또 통화 정책의 실기를 보이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험난한 파도가 전개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피벗의 시대에 아틀란타 페드의 보스틱 총재께서 나의 전망에는 리세션이란 없다.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이라는 표현을 하셨듯이 좀 비슷하게 바꿔서 저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 Economic crisis is not in my outlook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망에는 경제 위기란 없다. 그러니까 hard landing is not in my outlook. severe recession is not in my outlook.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soft landing is in my outlook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결국 금리 얼마나 인하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 전까지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빅컷에 대한 가능성을 50% 부여했었어요. 그리고 베이비컷 50% 부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빅컷 가능성이 보세요. 빅컷 가능성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동결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동결 가능성도 생겼고요. 노컷이죠, 노컷. 동결 가능성도 생겼고, 뭐, 아마도 베이비 컷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죠? 실망한 거죠. 물가가, 물가 지표에 실망해서, 이렇게 된 거죠. 실망했다라는. 어쨌든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와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의 흐름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동불안이라는 변수 앞에, 어, 또 9월 CPI 발표가 부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실패한 것이다. 어쨌든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빅컷을 했는데 빅컷 실수한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할 수도 있겠고, 베이비 컷 했었어야 됐나? 하는 생각도 좀 일부 시장에서는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베이비 컷 11월에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오늘 발표만 보면, 또 오늘 발표, 애니 파티큘러 포인트죠, 여전히. 오늘 발표만 보면, 또 우리나라의 내일 금통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라고 또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11월 7일, 그러니까 한국 날짜로 보면 11월 8일 새벽 3시 반에 있을 어 FOMC 회의 결과 에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는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된 데이터까지로만, 인커밍 데이터 가지고만 판단한다면 베이비 컷에 무게를 둘 수 있겠구나라고 의견을 드리고, 또 이어지는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결과는 9시 50분에 발표가 되는데, 제가 역시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2025년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 이 신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피벗,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의 흐름 속에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핵심 트렌드들이 있을지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 경영 전략, 또 사업 전략, 투자 전략 내리시는데 흔들림 없이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